설 연휴를 앞두고 강화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추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우리 지역에서도 안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고 헬멧도 써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새로 생긴 도로의 방음벽에 새들이 부딪혀 죽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설 연휴 단기간 비어있는 금융기관과 편의점, 1인 여성업소 등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돼지열병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또 구제역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감염 항체가 발견되면서 주변 지역에서는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농가들에겐 이번 설 명절도 예년처럼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에서 40년째 소를 키워온 김덕수 씨.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 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 강화 지역소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농장 소독에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불안한 마음은 한가득.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는 가족들이 반가우면서도 내심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외지에서도 이제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지. 왜 무슨 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 차량이나 사람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는 만큼 김포시도 비상입니다. 연휴에 앞서 방역 차량을 동원해 농가 소독을 강화하는가 하면 명절에도 24시간 이동 통제 초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끝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미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가축들의 항체율이 높은 편이라면서도 완벽한 차단을 위해 또 한 번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에 고비가 될 이번 설 명절. 행여나 반갑지 않은 손님까지 찾아올까 방역 당국과 농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요즘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100대를 도입했는데요. 삼정동과 중동, 상동 일대에 설치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를 걷는 행인들을 피해 전동 킥보드가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탑승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텀블러 이 정도만 타가지고 제가를 해봤어요. 챙겨 나오거나 그러지 못하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유 방식의 전동 킥보드. 부천시는 주차장 공유 사업인 스마트 챌린지 시티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유 전동 킥보드 100대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하루 평균 이용 횟수만 300회에 달할 만큼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동 킥보드 이용객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전동 킥보드 거치대가 있는데요. 이 아래 보시면은 헬멧 착용 필수를 비롯해서 거치대 반납 준수 그리고 동반 탑승 금지 등 몇 가지 안전 수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홍보하는 실정이고요. 세부적인 규정들이 또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것들로 단속을 위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 스마트시티 담당관실은 현재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실증 사업 기간 중에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 이 때문에 오는 2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본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지 킥보드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이제 방치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보완을, 제도가 지금 아직 미비하게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제도와 관리의 허점으로 인해 위험한 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시청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을 추격하는 제보 25시간입니다. 얼마 전 부평 장곡의 도로가 부분 개통했죠. 도로 주변으로 방음벽이 설치됐는데요. 새들이 방음벽에 부딪혀 죽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방음벽인데 무언가 나라와 부딪힌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제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새가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새가 이곳을 날아가다가 이곳 방음벽에 부딪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곳은 최근 개통한 부평 장곡의 도로. 인천시는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너무 투명해 새들이 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겁니다. 매일같이 동물 사체와 마주하는 주민들의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을 거의 매일 강아지 데리고 산책 다니는 코스인데요. 다니다 보면은 새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하루에도 한두 건씩. 안타깝죠. 예, 새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렇게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래 다니던 길인데. 이 같은 사고는 방음벽에 일정 간격으로 점만 찍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리에 점을 찍거나 선을 표시하면 새들은 이곳을 지나지 못할 곳으로 인식하고 피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막기 위해 방음벽 개선 등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는 야생 동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제 조류 충돌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로 그리고 건축 이런 시설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명들의 이동권도 고려한 설계와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문제를 알고 있고 현재 유관 기관들과 방음벽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2만 마리의 새가 유리창과 부딪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보25 이재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뉴스 중에 우리가 만든 뉴스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가 곧 뉴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원미경찰서가 식당 종업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2일 심곡동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직원이 먼저 치면서 귀찮게 했다며 욱해서 주먹으로 한두 대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23일 오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대목을 노리고 불량 성수식품을 제조한 업체와 판매상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8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원산지 허위 표시, 미신고 영업행위와 거래내역서 작성 위반 등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경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보셨듯이 설을 앞두고 비양심적으로 명절 식품을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업소들이 단속에 걸린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금진현 팀장과 사전에 통화한 내용 함께 보시죠. 팀장님, 먼저 이번 단속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떡이라든가 한가, 축산물 등의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제조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제조 가공업체까지 총 440개소를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수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수사에서 총 89개 업체가 10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네, 89개 업체가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들 업소들은 주로 어떤 사항을 위반한 건가요? 주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한 2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를 이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걸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게 7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신고 영업행위하거나 그다음에 영업장을 변경해서 위반한 게 한 9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게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 내역서라든가 원료 수불부 이런 작성 위반이 42건이 있었고요. 식품 안전을 위해서 받아야 할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한 곳이 9곳이 있었습니다. 네, 주요 위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이 건어물 유통기한을 인위적으로 연장한 곳이 있었는가 하면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유통시킨 일당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 업소들의 위반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수원시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초까지인데 유통기한을 12월 말로 약 한 달 정도 연장해갖고 작업하다가 적발되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소재 비식품 제조 공업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유 함유 가공품이라든가 빵류 등을 제조 가공하여 유통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구리시 소재 비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냉동 축산물을 냉장식품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고요. 네. 특히 화성시 소재 이 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판매량과 유통 경로를 계속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설 명절에는 한과나 떡, 만두 같은 식품들이 많이 소비되잖아요. 이 중에서 부적합 제품은 없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민 다소비 식품 12개 식품 유형을 한 21건을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네. 부적합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병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지금 이게 계속 수사 중으로 있어서야 적발된 업체들에서는 피해자 신문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먹거리로 장난치는 이 업체들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특사경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수사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금진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부평의 한 금은방이 단 40초 만에 털렸습니다. 버젓이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설 명절에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1인 여성업소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명절 치안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CCTV 설치 여부를 비롯한 방범 시설을 점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할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시험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는 여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근무자 배치 여부도 점검합니다. 혹시 야간에 여자분 혼자 근무하시거나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주변 금은방도 방문해 비상벨과 CCTV, 셔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근 부평에서 40초 만에 금은방이 털리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금은방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겁니다. CCTV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네. 여기 있고, 밖에 2개 있고. 이게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내려온 수견문이에요. 네, 이거를. 설 연휴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 사고도 빈발합니다. 재작년 2,600여 건이던 112 신고는 지난해 2,700여 건으로 3%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범죄 신고도 469건에서 479건으로 2.1%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방범 진단 결과 금융기관과 편의점, 여성 1인 업소 등의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기증품 같은 거는 소중한 기증품 지구대에 보관해 주시면 지구대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서 나중에 잘 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3시 38분쯤 부평구의 한 금은방을 침입해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당시 40초 만에 금은방을 털고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보급 확대로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의 사건 사고가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겠다며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명절에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설 연휴에 많은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이른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한 방역 체계도 강화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중국 우한에서 항공편이 도착하면 추가 방역을 하고 우한발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용 게이트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국장과 공항 이용시설 등의 소독 살균을 평소보다 2배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모두 103만 9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 첫날인 24일은 22만 3천여 명이 해외로 출국할 예정으로 이번 설 연휴 가운데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항공사별 항공편 예약 정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로 일주일이었던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2.8%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제보 내용은 유치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한 경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신고자에게는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법 행위는 각 시군 보육부서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 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에 눈, 비가 자주 내리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하늘에 구름 많겠고 오전에는 국외 오염물질까지 유입이 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최고 기온 8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우선 연휴 첫날인 금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설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귀경 행렬이 시작되는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